핵미사일 위협이 보도가 되고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에서 한미일의 협력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중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상호 협력이 더욱 중요한 때가 됐고 나토 국가들과 인태 국가들이 함께 연대해서 제가 늘 주장한 게 영부인의 패션은 국격이다 했는데 여러 면에서 사진상으로 볼 때 김건희 여사가 아주 멋있더라. 김건희 여사가 다른 영부인들하고 함께 찍은 사진도 꿀리지 않고 좋더라고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느꼈어요.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원전 세일즈 얘기와 의전 얘기인데요. 이제부터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윤석열표 외교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듯합니다.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일단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에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무려 4년 9개월 만인데요. 현장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보도가 되고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에서 한미일의 협력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오늘 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중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Our trilateral cooperation, in my view, is essential to achieving our shared objective, including a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we remain deeply concerned that DPRK's continued escalatory ballistic missiles and tests and potential to conduct a nuclear test. 北朝鮮の弾道ミサイル発射に対し日米および米韓による迅速な対応を高く評価いたします。核実験が行われた場合にも共同訓練を含め日米韓で対応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예, 보신 것처럼 이런 사각 테이블에 바이든 대통령이 가운데 양옆에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이렇게 앉아서 대략 25분 정도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결국 큰 화두 테이블에서 오고 왔던 주제는 북한이었고 3국이 앞으로도 대북 제재, 추가 제재 혹은 북한에 돈줄을 죄는 거 아니냐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좀 의미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우선 바이든 대통령이 사각 테이블이지만 가운데 앉은 거는 이제 회담을 주최했기 때문에 주선자로서 가운데 앉았고 아까 앵커 말씀대로 25분 만나서 좀 짧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선은 만남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에 뉴욕에서 한미일 그 3국 정상회담 열린 이후에 임기 내내 그 한미일 3국 협력 회담을 회피해 왔죠. 그래서 4년 9개월 만에 열리기 때문에 한미일 3국 협력의 복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윤 대통령이 한미일 협력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중심축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첫째, 북한 핵 문제는 단순히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이슈다 이걸 강조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중국과 또는 러시아의 관계에서 어떤 어떤 전선을 암시하는 거일 수도 있죠.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북한에 대한 문제 이거는 만약에 북한이 예고된 대로 또는 어느 시점에 7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은 한미일 3자 차원에서 어떤 대응을 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첫째, 미국은 이제 그 전략 자산, 전략 폭격기라든지 항공모함이라든지 핵잠수함이라든지 이런 전략 자산을 이제 한반도 주변에 배치할 태세를 갖추고 있고 두 번째는 유엔이 새로운 대북 제재안을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이번에 주목되는 거는 이제 한미일 3자 간에 또는 한미 양자 간에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이제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돈줄을 조이는 거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해외에서 노동자 보내서 돈 벌어오는 거 이런 거는 많이 막혀 있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암호화폐라든지 이런 우회적인 돈벌이 수단에 대해서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려는 건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사실 그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동참하거나 주도하거나 하기보다는 오히려 유럽을 순방하면서 제재를 풀어달라고 얘기한 적도 있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만약에 알겠습니다. 북한이 그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한다면 한미일이 진짜 제재를 아마 그 시작하게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한반도 주변 상황도 굉장히 긴박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전에 지나갔던 자막 내용을 보면 바로 기관과 인물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북한에 대해서 추가 제재 가능성까지 있다. 미국이 그렇게 한 거고, 우리도 조금 삼각 대화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돈줄 조약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한미일이 만났고, 사실 그 바이든 대통령과는 5월 중순에 5월 초에 만났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와의 이번 한일 만남이 여러 해석들이 나오는데, 이 어제 4분간 대회에서 그냥 간단한 원론적인 대화를 나눴고, 다음 화면을 좀 볼까요? 결국은 정말 꽁꽁 얼어붙은 한일 관계 뭔가 돌파구가 필요한데, 의미 있는 얘기를 나누지 않았더라도 어쨌든 만남 자체에 의미가 있다면 한일 관계, 기시다 총리와의 어제 서너 차례 만남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한일 관계가 지금 뭐 여러 가지로 꼬여 있고 오랫동안 지속이 됐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한일 위안부 합의를 했던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파기를 하면서 그 부분이 이제 국내 정치에 또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좀 일본 지금 국내 정치와 국제 정세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신냉전의 흐름에 따라서. 그런데 이를테면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서 각 나라가 얻는 것이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견제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한미일 공조가 필요한 거고, 일본은 왜 지금 필요할까요? 일본은 지금 7월 10일에 참의원 선거가 있거든요. 참의원 선거에서 가장 핵심 쟁점이 뭐냐면은 평화헌법 개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3분의 2를 확보를 하면 125석 중에 82석을 확보를 하면은 그런 평화헌법을 지금 개정하겠다라는 게 지금 공약이에요. 그러니까 평화헌법을 개정하는 건 뭐냐면 자위대한테 군대 지휘를 주고, 그리고 해외 진출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기시다 총리의 발언 중에 뭐가 있냐면은 공동훈련을 포함해 한미일이 대응해 나가고자 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 공동훈련이 뭐냐? 결국은 한미일이 같이 공동훈련을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일종의 대륙 진출의 신호로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미묘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당장 지금 그 일본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개헌 세력이 3분의 2를 차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53%가 넘었어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개헌이 초입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한국 정부는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겠다라는 거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일본의 저런 대륙 진출의 야욕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할 것인가, 강화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도 중요하지만 일본도 견제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중국도 견제하는 게 중요하고, 이거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라는 거죠. 다른 면도 김준일 대표님이 좀 언급을 해주셨고, 일단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7번째로 연설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연설이 끝난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나토 회의 참석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인태 지역과 나토 간의 어떤 긴밀한 상호 협력이 더욱 중요한 때가 됐고, 그리고 특정 국가를 거명하기보다 이런 자유와 인권, 법치를 중시하는 그런 규범에 입각한 질서가 존중되는 협력을 연대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 막 그런 차원의 이번 나토 회의 참석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보 협력은 북핵이 고도화될수록 점점 더 강화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저 약식 기자회견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새로운 경쟁과 갈등 구도를 형성했다. 지금 보편적인 가치가 훼손되는 움직임도 포착이 되고 있다. 이걸 에둘러서 지금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한 거 아니냐. 사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어제 최상목 경제수석도 그렇고 중국을 통한 수출호황 시대가 끝나가니까 유럽 시장으로 좀 눈을 돌려서 중국의 대안 시장이 필요하다. 앞서 김주일 대표님도 한미일 공조에서도 여러 면도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데,
좀 탈중국으로 가는 게 좀 급한 거 아니냐 여러 벌써부터 외교에 대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네, 저는 이 대목에서 두 가지 단어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예측 가능성이고 두 번째가 세계 시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처음 만났을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예측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면서 예. 강조를 하셨어요. 외교에 있어서 뭐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오락가락하는 게 오히려 국익에 더 큰 위해가 될 수 있다는 걸 이전 정부를 보면서 반면 교사 삼아서 이번에는 한미동맹 강화뿐만이 아니라 자유, 인권, 법치를 중시하는 이 자유민주주의 가치 동맹이 될 수 있는 나토 회원국이나 서방의 여러 국가들과 함께 튼튼한 연대를 구축해서 대한민국의 노선은 저쪽이구나라는 걸 예측 가능하게 알려주는 게 오히려 중국이나 러시아와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도 대한민국의 협상력을 더 높일 수 있는 예. 그런 카드다, 그런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에서 세계 시민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해서 당시에도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사실 이제까지 미국 정부도 그렇고요. 유럽의 여러 국가들, 서방 세계의 선진국들은 북핵 문제나 한반도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우리도 목소리를 내고 역할을 해야 역으로 우리도 다른 사회, 다른 나라들에게 북핵 문제에 대해서,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만큼 지지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나토 방문에서 예. 너무 단순하게 뭐 반중이다 반러다로 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외교 노선을 예측 가능하게 선명하게 드러내는 동시에 우리도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하면서 북핵 문제, 비핵화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는 그런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다자정상 외교였다라고 평가하는 게 마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 요걸 좀 벗어나겠다 이 말씀을 하신 그리고 거죠. 이제 그게 통하는 국제 정세도 아니게 된 거죠. 예. 중국, 러시아 뭐 계속 특히 중국이 내부 언론을 통해서도 윤 대통령의 이런 노선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스페인의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도 열었습니다. 대통령님의 내연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회고과 건승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페인에서 동포 간담회가 개최되는 것도 15년 만이라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재외 동포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면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포 여러분께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자랑스러운 모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어제 김건희 여사가 스페인 주재 한국문화원을 찾은 게 여사로서는 처음이다라고 했는데 스페인 마드리드 동포 간담회 개최도 15년 만에 처음이네요. 이미 1세대 동포 등과 100여 명이 참석을 해서 어제 윤 대통령이 저렇게 여러 동포들을 격려하는 메시지를 전했는데요.